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7월 1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아주 중요한 결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을 다룬 사건인데요. 소송 비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이유. 먼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2020년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해요. 그전에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너무 불안정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어요라고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예외가 있었어요. 집주인이 내가 이 집에 직접 살 거야 라고 하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일부 집주인들이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실제로는 자기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세를 놓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거짓말을 막기 위해 법에서는 만약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정했어요. 우리 사건의 이야기.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집주인인 최 씨와 세입자인 유 씨예요. 2019년 9월 최 씨는 유 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세주었어요. 계약 기간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였죠. 계약이 끝나갈 무렵인 2021년 10월 16일 유 씨는 새로운 법에 따라 계속 살고 싶으니 계약을 갱신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최 씨는 아니요, 제가 이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 거예요라고 하면서 유 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했답니다. 결국 유 씨는 2021년 12월 17일에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최 씨는 그 아파트에 직접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준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유 씨는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대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최 씨의 반격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최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내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그래서 최 씨는 법원의 이 법 조항이 과연 헌법에 맞는 건가요? 헌법재판소에 물어봐 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된 거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최 씨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전원재판부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3 제5항과 제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서 이 법이 집주인의 재산권이나 계약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째, 이 법은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집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둘째, 집주인이 거짓말을 해서 세입자를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어요. 셋째, 집주인이 정말로 본인이 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거짓말을 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과도한 제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가장 중요한 소송 비용 이야기.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소송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소송이 있어요. 하나는 유 씨가 최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최 씨가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낸 헌법소원이에요. 헌법재판소 소송 비용.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각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요. 따라서 최 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에 낸 수수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돼요. 민사소송 비용이 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유 씨가 최 씨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이에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재판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은 위헌이 아니야 라고 결정했잖아요. 이 말은 유 씨가 최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원래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만약 유 씨가 승소하면 최 씨는 유 씨에게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유 씨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쓴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물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 유 씨가 소송을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로 10만 원을 쓰고 변호사 비용으로 200만 원을 썼다면 최 씨는 유 씨에게 이 10만 원과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거죠. 오늘의 교훈. 오늘 판결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이거예요. 첫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호받는 권리라는 점이에요. 둘째, 법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셋째,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서로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법 이야기가 조금은 쉽게 이해되셨나요?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